다시 왜 끊고 빠르게 갈게요. 아, 피곤하다. 속도, 아우, 점심부터 속도 안 좋은데 오늘. 첫 번째 경기 잘츠부르크 대 디나모 자그레브 또 가면은 이렇게 분석하는 분위기가 안 나지? 고 가시마한테 오점 맞아서 얼얼해서 그런가? 저도 오늘 해축은 조금 배당을 올렸어요. 다 괜찮아 보여가지고. 일단 이 두 팀의 매치업, 잘츠 같은 경우 2무, 디나모가 1승 1패. 여기 이제 AC 밀란 첼시랑 같은 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팀이 사실상 지금 첼시가 물론 조금 떨어져 있긴 한데 그래도 3위 자리를 놓고 경쟁할 가능성이 조금 높은 두 팀의 매치업에서 요게 일단은 제 생각에는 승패로 찍기에는 배당 메리트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잘츠부르크가 1.56 배당 받았는데 뭐 한 1.7대 8대 정도 받았으면은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싶은 경기지만 이게 1.56이면 사실 메리트가 별로 없거든요. 너무 배당이 좀 낮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잘츠도 지난 시즌의 잘츠부르크였으면 사실 그냥 승 찍으면 되는 경기인데 어서오세요. 이번 시즌 어쨌든 잘츠부르크도 많은 전력 누수가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낮은 배당을 받을 건 아니다.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됐으면 고려를 했겠는데 이거는 다른 쪽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그러니까 딱 놓고 봤을 때 잘츠승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긴 해요. 제가 봐도 최근에 뭐 잘츠의 주포인 셰스코 같은 경우도 뭐 국대든 뭐 상당히 좋은 폼을 보여주는 가운데 이게 아무래도 디나모가 조금 선수비 후 역습 형태를 가져가면서 잘츠가 조금 더 공격 쪽에 좋은 그림을 많이 만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다만 잘츠도 뭐 에런슨이나 뭐 공격 쪽에 또 그 누구야 아데미 도르트문트가 있는 놈이나 크리스텐센이나 여러 자원들이 그래도 이탈한 가운데 수비적인 집중력이 이번 시즌 많이 떨어져 있긴 해요. 계속 실점을 어쨌든 계속해서 하고 있는 가운데 선제골을 넣어도 한 골 먹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있어서 저는 이 경기에 접근에 있어서는 다득점이 조금은 그래도 찍기 괜찮아 보이는데 이것도 조금 주력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주력으로 찍기 조금 부담스러운 경기고 어쨌든 잘츠 주전 로테이션급 공격수인 페르난도 빠져있고 뭐 디나모 스탈로 이쪽에 그리고 미시치 불투메 이 정도 빠져있는데 뭐 둘 다 이제 공격 수비 뭐 이렇게 빠져있는데 처음에 이 경기를 봤을 때는 잘츠 쪽이 좀 메리트가 있다고 느꼈는데 보면 볼수록 일반승 자체에는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반승 자체는. 그래서 오바로 돌려 찍거나 근데 이거 오바 찍으려고 그래도 야 진짜 또 1대1 무승부 나오는 거 아닌가 무서워가지고 한 골씩은 넣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한 골씩은 1대1 무만 안 뜨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다득점의 가능성이 배당적인 메리트도 그렇고 좀 더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라이프치히 셀틱 경기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치히가 상당히 처져 있는 좀 그런 매치죠. 2패로 지금 4등에 위치해 있는 라이프치히고 셀틱 같은 경우 1무 1패 샤우타를 한번 비기고 레알한테 홈에서 털리고 뭐 이런 그게 있었는데 이거는 사이즈 자체가 사실 다득점이 엄청 좋아 보이는 사이즈예요. 셀틱 같은 경우가 보통 유럽 대항전이나 뭐 어느 팀을 만나던 수비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팀 자체가 그냥 야, 한번 붙어볼래? 약간 이런 마인드거든요. 그러니까 레알한테도 개기다가 그냥 어퍼컷 세 방에 무너졌던 셀틱이고 지난 경기 샤우타라전에도 그냥 계속 탁공 밀어붙이는 그런 축구를 보여줬던 만큼 오늘도 그런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라이프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에서 현재 라이프치 스타일상으로는 그래도 조금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왔을 때 오히려 이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봤을 때 라이프치가 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경기도 푸근하게 저는 오바 쪽의 접근이 좋아 보인다.
라이프치히가 2골 이상 박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셀틱도 1골 이상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다득점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 경기는 오바. 일단 빠지는 선수 같은 경우 셀틱 스타펠트 수비 쪽에 빠지고 뭐 백업 공격수 불투며 요 정도고, 라이프치히는 그대로예요. 다니올모나 이제 클로스터만, 라이머 기존에 빠졌던 애들 그대로 계속해서 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 첼시 대 AC 밀란. 일단은 조리 주뉴가 못 나오는 것 같고, 하베르츠 그리고 캉테가 복귀는 했는데 아직 준비는 안 된 것 같아요. 하베르츠가 불투명 정도, 요 정도 이렇게 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그밖에 뭐 쿠쿠레라 이런 애들도 불투명이긴 한데 나올 것 같아서 일단은 지웠어요. 요 정도로 첼시 지금 상황이고, 밀란 같은 경우 테오 헤르난데스, 칼라브리아, 플로렌지, 메냐, 키에르, 오리기, 질라탄, 살레마커스, 메시아스 불투명. 상당히 많이 빠져있죠. 일단 측면 수비는 1옵션은 다 나가래요. 기본적으로 1옵션은 다 빠져있고, 오른쪽은 이제 2옵션까지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측면 밀란이 그래도 측면, 특히 테오 헤르난데스와 이제 레앙가의 왼쪽 콤비네이션이 상당히 중요한 팀인데, 지금 뭐 테오도 일단은 부상으로 뭐 진작부터 빠져 있고, 오른쪽 그냥 거의 초토화돼 가지고 이러면 데스트 나와야 되는데, 데스트는 기본적으로 아약스 시절도 그렇고 바르셀로나 시절도 그랬지만 수비력이 좋은 선수, 수비력이 많이 안 떨어지는 선수예요. 공격적인 부분만 좀 괜찮고 수비가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 경기는 밀란이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에 좀 처해 있다. 설상가상으로 주전 키퍼인 메냥도 나가리에 주전 로테이션급 수비수인 키에르도 좀 빠진 부분이 아쉽고, 공격 빠져있고, 여기에 이제 메시아스랑 레비치 이렇게 불투명. 레비치는 그래도 명단에 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요런 사이즈여서 요거는 첼시가 질만한 게임은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AC밀란이 잉글랜드 원정에서 이긴 적이 없어요. 한 20경기 잉글랜드 원정에 데이터가 있거든요. 한 번 이겼어요. 한 번. 20번 잉글랜드 원정 와서 한 번 이겼습니다. 1승 7무 12패인가? 그 정도로 상당히 약한 타이밍에 첼시가 좀 어렵잖아요. 첼시가 1무 1패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첼시 적어놓지 않고 기억이 1무 1패. 이제 AC밀란이 1승 1무인데, AC밀란 같은 경우 어쨌든 일정 면에서 잘츠부르크와의 홈 경기도 있고, 디나모와의 원정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해볼 AC밀란이 확실히 우위에 있는 그런 매치업들이 이후에 있는 상황에서 이미 차근차근 잘 모아놨어요. 요거 진다고 해서 사실 뭐 유효해지는 것도 아니고, 요걸 만약에 패배한다 하더라도 AC밀란 홈에서 다시 붙으면 되고, 그때쯤 좀 그래도 선수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런 부분 봤을 때 그 1승이 0405 16강 맨유 원정, 야 어떻게 어떻게 하셔? 어쨌든 그런 부분 봤을 때 요거는 첼시 사이드. 첼시의 문제는 중앙이거든요. 중원에 있어서 조금은 AC밀란이 좀 더 나은 부분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코바시치랑 누가 나올라나? 코바시치랑 한 자리가 좀 애매한데, 누가 나올지는 일단 모르겠어요. 쓸 수 있는 가용 자원은 몇 없긴 한데, 뭐 그동안 안 썼던 자카리아가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뭐 갤러거는 안 쓸 것 같은데 선발로는. 어쨌든 뭐 그런 사이즈인데, 요거는 첼시가 잡는다고 봅니다. 현재 밀란의 측면 쪽에 누수가 상당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뭐 공수적으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테오나 아니면은 뭐 칼라브리아, 플로렌지가 빠진 상황에서 데스트가 나오는 상황에서 또 오른쪽에 약점이나, 왼쪽 발로토리 오른쪽 데스트면은 야 이거는 뭐 거의 2군 수준이거든요. 밀란 그 사이드 백 쪽에서. 첼시가 그레엄 포터 감독의 특성도 그렇고, 첼시가 사실 측면에 있어서 그래도 강점에 있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측면에서 공격 작업들, 뭐 요즘은 4백도 많이 씁니다만 3백을 쓴다면 윙백들의 전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측면에서의 우위를 통해서 승리를 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중원 싸움에서는 조금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열어봤을 때 오바, 햄무 요런 사이드로 옵니다. 저는 2대1 정도 봐요. 2대1. 다만 첼시가 가져가는 선에서 경기가 끝날 것이다. AC밀란이 지금 누수가 너무 많아요. 샤타르 일단 뭐 레알이 이긴다고 보고요. 3.5 언더 봅니다. 이 게임은
레알 같은 경우 뭐 크루투아나 모드리치가 지금 불투명이어서 둘 다 아마 안 쓸 것 같은 상황이에요. 월드컵도 있고 뭐 당장에 뭐 레알이 그렇게 급한 상황도 아니고 상대도 전력적으로 약한 샤흐타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레알이 그냥 무난하게 잡는 그림에서 일반승 자체는 무난한 그림에서 좀 놀면서 체력적인 안배를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경기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런 경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2대0, 2대1 요 정도 느낌으로 혹은 뭐 3대0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레알선 언더 사이즈 이렇게 봅니다. 5번째 맨시티 코펜하겐 이거 분석할 거 없죠. 찍는다 맨시티 이마에 지금 여러 해외 쪽에 유럽 쪽의 팀들이 기복을 그래도 일정도 빡빡하고 월드컵도 있고 기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우리한테 물론 저는 한번 홀란드한테 통수를 맞긴 했어요. 에스턴 빌라 원정 그때 일반승 나가리 된 거는 진짜 아직도 열이 받는데 그럼에도 가장 그래도 좀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는 홀란드 믿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다른 쪽으로 볼 만한 여지가 없다. 코펜하겐 같은 경우 도르트문트한테도 계속 두들겨 맞던 팀이고 원정 경기 때 이거는 뭐 홀란드가 해트트릭 혼자서 3골 정도 박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뭐 풀타임은 뛸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충분히 쉽게 가져갈 만한 사이즈 2대0만 아니면 돼요. 2대0만 해외 쪽에서도 맨시티 같은 경우는 핸디캡이 계속 쭉쭉 빠지는 것 같아요. 국내 배당도 벌써 떨어졌고 좋아 보이는 경기고 세비야 대 도르트문트는 요거는 일단은 주력으로는 절대 못 찍는 경기예요. 제가 볼 때는 고배당이나 뭐냐 패스하는 게 맞아 보이는데 무승부의 무 세비야 같은 경우 레킥이나 영입한 마르캉이 여전히 빠져있고 측면 수비 쪽에 아쿠냐 빠져있고 도르트문트도 부상자가 지난번에 쾰른전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상당히 많죠. 마이너 기본스가 상당히 젊은 미드필더 뭐 전방 쪽 자원인데 2선 내지 부상으로 빠져있고 다우드, 키퍼인 코베, 레이나, 로이스도 빠지고 알레는 뭐 그거고 훈멜스 불투명. 개인적으로는 무승부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도르트문트도 지금 누수가 상당히 많은 그래도 상황에서 세비야 원정이 쉽지는 않아요 결코. 그래서 무승부 쪽으로 승점 1점씩 나눠 가지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언어바는 이 경기는 되게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개언더 아니면 개오바예요. 딱 봤을 때 진짜 서로 막 개삽질하면서 그냥 뭐 0대0 1대1 그냥 개 언더를 내거나 아니면은 진짜 치고받으면서 막 3대2 막 2대2 개오바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라서 하나 같아서 언어바는 도저히 예측이 안 된다. 특성상 초반에 이르게 터지고 치고박는 그림으로 갈 수도 있는 경기라 저는 언더든 오바든 무서워서 못 지을 것 같아요. 전반 퇴근할 것 같아가지고 우리 같은 어쨌든 무승부의 쪽으로 접근해 볼 만한 경기다. 도르트문트가 지금의 세비야 정도면 원정에서 그래도 부상자가 많긴 한데 지지 않는 그림 정도 그래도 그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7번째 유벤투스 하이파 이 경기도 사실 뭐 어느 쪽으로 접근하기 힘들어요. 이거 오바 개똥배인데 야 이거 오바가 그래도 솔직히 하이파랑 붙으면 오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하이파가 어쨌든 공격적인 작업은 분명히 좀 능력은 있는 팀이라 하이파 역시도 한 골 정도 기록할 가능성이 뭐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가능성 면에서 오바가 높은데 배당이 너무 짜요. 1.4대는 이거 선 넘었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언오바 같은 경우 찍는다면 오바를 칠 것 같아요. 언오바는 일단은 패스 느낌이고 뭐 저는 일단 이 경기를 안 가는데 유벤투스 일반승만 봅니다. 일반승만. 이 경기는 어쨌든 사실 지난 경기 유벤투스가 볼로냐 전에 뭐 수비적인 부분도 그렇고 사실 요즘 계속 막 미레티나 파레데스 이런 새끼들 미드필더 쪽에 쓰면서 유벤투스가 고전을 했는데 또 로카텔리나 뭐 맥켄이나 좀 그래도 기존에 원래 주전 애들 좀 쓰고 하니까 볼로냐가 사실 워낙 못했던 것도 있고 나쁘진 않은 경기력을 그래도 지난 경기에선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흐름이 한번 좋은 흐름으로 돌아온 상황에서 이거 여기서 하이파한테 지거나 비기면 그냥 벌써 3경기 만에 챔피언스리그 퇴근이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때 높지 않아 보인다. 해외 배당 자체는 유벤투스가 똥배니까 사람들이 요즘 안 좋으니까 이렇게 찔러보는 것 같아서
정배가 좀 올라가는 흐름인데 일반승 솔직히 해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길 것 같긴 하다. 아무리 유벤투스가 안 좋아도 3경기 만에 퇴근은 좀 말도 안 된다. 벤피카 대 PSG. 저도 요 경기도 솔직히 되게 좀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일단 파리가 뭐 네이마르, 메시, 음바페 다 나온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선발로. 그래가지고 로테를 아무래도 벤피카가 지금 1위 싸움 중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원정에서 그래도 적어도 승점은 따고 가겠다 이런 생각 같아요. 그래서 세 선수가 선발로 나온다면은 벤피카가 아무리 최근에 경기력도 좋고 홈에서 만만하지 않은 팀, 벤피카가 지금 유럽 웬만한 팀보단 세요. 유벤투스 원정에도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잡아낸 만큼 웬만한 팀보단 센데, 그래서 파리가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예상되는데, 메시, 네이마르, 음바페면 이게 매치업상으로 벤피카 수비수가 오타멘디라고, 여러분들 맨시티에서 옛날 뛰던 놈 메시잖아요. 이거 오타멘디가 메시를 막을 수 있을까? 월드컵 있는데 이거 한번, 그때 누구야, 아구에로가 옛날에 월드컵 조평선 뜨고 인터뷰한 적, 아니 챔스 조편성이다, 챔스 조편성 나오고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오타멘디한테 너 파리랑 할 때 메시 담그면 죽여버린다 라고 아구에로가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거든요. 같은 또 아르헨티나 국적이다 보니까 벤피카 빡세게 수비해야 되는데 이 MSN을 막으려면은, MSN이래, 잠깐만, 어쨌든 메시, 네이마르, 음바페를 막으려면은 MNN이죠, MNN. 막으려면은. 그래가지고 이거는 벤피카 프렌이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이거 오타멘디 메시 담그는 순간 이거 거의 아르헨티나 추방이거든요. 국민적 그걸로 봤을 때. 이거 좀 이렇게 찍기가 그러네, 이 경기는. 그렇다고 파리 원정 이거 일반승이 배당이 물론 좋긴 한데, 파리 애들도 몸을 사릴 거여가지고 되게 어려운 경기다. 무찍고 치우기도 좀 그렇고. 어쨌든 저는 일단은 벤피카 프란 쪽으로 봅니다. 지금의 파리, 사실 지난 리그 경기들에서도 그렇고 한창 파리가 초반에, 시즌 초반에 바짝 날이 서 있는 모습을 보이다가 A매치 직후와 직전, 그 당시에 이제 경기력들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사실 지난 경기도 니스 상대로 상당히 고전했던 경기를 보여줬었고, 그 밖에 연속으로 몇 경기째 XG 값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 그 전에 챔스 경기나 여러 가지로서 파리가 생각보다는 잘 공격진에서 여러 가지 풀리는 모습들은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시즌 초반에 한 4-5경기인가? 8월 달에는 진짜 잘했는데 9월 좀 들고 나서는 좀 시듬시듬 해졌다는 점, 월드컵이 좀 다가오면서 약간 그런 점들도 있다 보니까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파리가. 지금 벤피카한테 이전에 지금까지 몇 주, 1, 2주 동안 보여줬던 파리의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승리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거 프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정도고, 무조건 먹을게요.